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은, 제가 갔던 남극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을 보면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그냥 멋있다. 그쵸? 이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한 4박 5일을 가야 돼요. 저는 굉장히 작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한 60톤 정도 되는 배를 타고 한 4박 5일.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가 남극 바다거든요. 계속 오바이트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를 딱 도착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대양 위에 히말라야가 이렇게 솟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뭘 찍나. 이 얼음만 찍어가지고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팜플렛에 본 것처럼 제가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PD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면 모든 이야기가 다 만들어지겠죠. 우리 편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24시간을 다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찍어요. 선택을 해서 찍고 다시 그 선택해서 찍은 걸 다시 선택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이 이제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방송인데 영화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 이 모든 영상 매체들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찍나. 막막했죠. 사진으로는 좋은데 이것만 찍어가지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더하네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구장창 이 빙하가 무너지는 것을 찍든지, 그쵸? 그래야지 이게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제 저희는 운 좋게 한번 이제 이 아치형이 아주 이쁜 빙산이 무너지는 걸 저희가 찍었는데, 사실은 여기 이 빙하들이 무너지는 걸 찍는 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보는 빙하 막 무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10중 8구. 이제 남미에 가면은 빙하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이 찍는 것들이고, 남극이나 북극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장면을 찍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저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연출한 김진만 PD죠. 저는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면, 이거야말로 남극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결국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가 있죠. 마치 어때요? 인간이 손님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인간이 손님이죠. 황제 펭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테드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니까 제가 가지는 아이디어라면 남극에는 눈물 시리즈가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조금 쉽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뭐죠? 눈물 시리즈의 성공의 요인은 사실 그 땅에 사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남극의 주인은 누구죠? 황제 펭귄이죠. 혹은 다른 펭귄들. 남극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인간이 남극 땅에 들어간 것은 겨우 200년. 그것도 대륙에 들어간 거는 100년. 그럼 수천만 년 동안 오직 인간이란 종은 이 남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남극이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넓이보다 더 큰 대륙인데 그 땅에 오직 이 생명체만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체만. 요거만. 얘만. 얘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이 사진 한 장,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죠? 결국 남극의 눈물이 생각이 나죠. 이 남극의 눈물을 표현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역경, 오랜 또 공을 들여야 되죠. 돈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 전에는 아마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여러분 남극에 황제 펭귄이 사는지, 다른 어떤 생물체가 사는지, 또 인간이 들어간 지 이제 200년뿐이 안 된 대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지리 시간이나 이런 데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 까먹었을 거고, 아마 이 사진 하나, 그리고 이 사진이 상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큐멘터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취업이죠. 그렇죠? 취업이 아마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스스로가 다 주인공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저희 바깥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저희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여러분 이 카메라가 되게 낮은 곳,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그렇죠? 카메라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카메라가 더 좋은 카메라일까요? 어느 앵글이 더 좋은 앵글일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앵글이에요. 왜 그렇죠? 네? 그쵸. 이 펭귄의 눈높이에서 찍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니요. 저보다 낫네요. 예. 중요한 거는 눈물 시리즈가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눈높이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대상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데 가장 철학적일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저는 유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싫은데, 그렇게 해야 본질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본질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본질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와 이 카메라 중에 이 카메라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예. 또 제가 제일 좋아. 이거, 아까 그거는 이제 김지만 PD가 갔던 곳에서 찍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도 기억나시죠? 예. 이 사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저희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예. 아까 왜 그 거대한 사진 기억나죠? 예. 이곳에, 어느 한 곳에, 이 땅 어딘가쯤에 이 서식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펭귄이 100만 마리가 있는 서식지가 있었고, 아까 거기서. 그리고 여기는 한 1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 디렉터니까 선택을 해야 됐어요. 100만 마리가 있는 데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산이니까요. 정말로 펭귄들이 해운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그 사진이 기억날 거예요. 펭귄이 막 100만 마리씩 있는 땅이 있었죠. 세인트 앤드류 베이라는 곳인데, 저는 거기 해운대라고 불렀어요. 해운대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 갔더니 너무 약간 실용적인 발언은 아니고, 만약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갔는데, 해운대 100만 명의 이제, 한 30만 명의 여자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 100만 마리가 있는 펭귄들의 서식지에서는 저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직 풀샷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곳은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BBC 카메라, BBC 저희가 이제 찍었던 데가 대부분 이제 BBC에서 많이 이제 찍었던 장소를 가는데, 이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있는 서식지는 BBC가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갔더니 자이언트 페트롤이라는 갈매기가 거의 자기 키만한 이 새끼를 잡고 있는, 맨 처음엔 잡는지 않고 원래 시체만 먹더라고요. 시체 먹는데 어느 날 갔더니 원래 떠나는 날
우리가 떠나야 되는 날, 그 서식지에 떠나야 되는 날 공격하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한 여러분들 스스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가장 뭐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 논란이 있는 사진이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카메라맨이 왜 얘를 이제 안 살렸냐라는 많은 초등학생들의 댓글이 달렸었어요. 예. 예. 초등학생 부모를 가진 어머니들의 글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그림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 사진도 제가 주장하는 바죠. 결국 뭐죠? 이 땅의 주인은 얘네들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라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장면이 이건 또 제가 찍었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저는 어딨냐면 저는 이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은 정말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만났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연출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장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제 이제 직업과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12년 동안 이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PD 생활을 하면서 만난 가장 사실은 중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저보다 더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김지만 PD고요. 네, 여기 송인혁 카메라 감독.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이유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잘 가능한데 너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죠. 예. 이 남극에서는 얼어 죽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라고 봐요. 잠시 또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MBC에 다니고 있으니까 MBC 파업 얘기를 하고자 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 남극이 춥지 않냐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온 지 한참 됐어요. 남극에서 온 지 이제 1년이 돼가네요. 3월 19일에 왔어요.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남극에서 생활하고 왔는데 사실은 남극보다 더 추운 곳이 MBC였어요. MBC 아니었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파워 PD 수첩 2번째 편 PD 수첩이 어떻게 피떡 수첩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이 피떡 수첩. 정말 피떡이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저는 이제 남극의 눈물을 연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PD 수첩 바로 옆 팀에서 그 동료들이 이렇게 상처 입는 걸 지켜보고 같이 싸우고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을 써야 되는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이제 다큐멘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요.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때 항상 그렇게 될 거예요. 언론인들은 어떻죠? 많은 대중들이 알아야 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그것이 남극이라 할지라도 북극이라 할지라도 아마존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또 대한민국 이 땅이라 할지라도 표현하는 게 저널리스트들이고 다큐멘터리스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러질 못했어요. 무언가 아주 강력한 힘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기록하고 이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대한민국 2012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그려야 될까요? 언뜻 떠오르는 거는 한미 FTA.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기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인지할 수 있어요. 대중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민간인 사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 그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지 못했어요. 제대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봐도 제대로 기록된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기록된다고 여기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더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더 잘 표현하고 있죠? 지금은 SNS.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언론사나 방송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개인들의 의사소통이 아주 수평적으로 네트워킹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막 하고 있죠. 하지만 완벽하게 그런 시대가 오진 않아요.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매체가 좀 더 파워풀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직은 더 매체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트위터에서 지금 여러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면서 받는 정보들과 그 거대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어떻게 돼 있죠? 유리돼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층위가 여기 있다면 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층위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여론조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뉴스도 믿지 마세요. 사실은 왜 저희가 모든 생산수단을 놓고 파업을 했냐면 그 괴리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과 저들이 요구하는 누군가 거대한 힘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달째 생산수단을 놓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저희 월급이 안 나와요, 실제로. 예, 이번 달, 다음 달, 지난달에도 월급이 안 나왔고 이번 달에도 이제 25일 날 월급이 안 나오게 돼요. 언제까지 월급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몇 명이 더 해고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숙명이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맨 처음 제가 모두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각자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지금은 트위터라는 게 있죠. 페이스북도 있죠. 그리고 아주 고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심판하러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극에서 보고 배운 건 어쨌든 간에 나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 이런 그림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힘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남극을 표현한 것처럼, 북극을 표현한 것처럼, 아마존을 표현한 것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노력이 수반되기도 하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걸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봐요. 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있고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여러분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고 기술이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한 시민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